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이번 주는 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인데요. 벌써 목요일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의 최고점에 관한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는 0.27%의 상승률로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 자체에 관한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되고요. 혹시 모를 금리 인상에 관한 우려감들이 국채금리로 나타났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또 한 번 상승해서 4.5% 윗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와 골드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특히나 골드가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달러는 소폭의 조정세를 나타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6,0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27,000달러 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은 뒤숭숭한 분위기 계속 연출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800달러 선 그래도 유지해주면서 비트코인보단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흐름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리플은 0.52달러로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솔라나 코인이 18달러로 20달러 선 아래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도지코인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면서 0.0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시세 흐름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SEC 거래소 폭격에 거래량이 증가한 의외의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EC가 코인베이스와 또 바이낸스를 고소하면서 이틀 동안 상위 3개의 탈중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무려 400%나 증가했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는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시는 그런 그림처럼 5일부터 7일까지 상위의 덱스 3곳의 거래소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앙거래소에 관한 공격이 이어지자 탈중앙화 거래소로 많은 투자자들이 옮겨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데이터도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낸스를 고소한 이후에 이더리움에 관한 입출 금량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금액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더리움에 관련해서는 총 7억 7,800만 달러, 하나로 따지자면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거래소 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유출된 암호화폐들이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탈중앙화 거래소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앙화 거래소에 관한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탈중앙화 거래소로 많은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증폭될지 여부에 관해서는 시장에 관한 다양한 흐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거래소 폭격에 따라서 거래량 쏠린 거래소들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 이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투자자가 해외 송금 어려워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통제가 피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큰포스트에서 관련한 내용을 좀 전했는데요.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더 이상 시중은행의 검증 부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금감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이 해외 송금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인 제재를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요.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을 일제히 검사한 결과 무려 72억 2천만 달러, 하나로 10조에 달하는 금액이 이 자산이 무역 거래로 위장이 되면서 해외로 불법으로 송금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은행의 그러한 준비금에 관한 증명을 보다 면밀하게 할 것이다라고 금감원 측에서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이른바 삼선방어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서 외화 송금을 막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외화로 또 송금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 송금 관련한 은행권의 내부 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렇게 외환 송금에 관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달까지 관련한 내부 지침을 은행 측에서도 바꾼다라고 하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는 관련한 내용 살펴보시면서 외화 송금하실 때는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홍콩 더 공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규제가 불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발언까지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홍콩에 관련 내용들 가지고 왔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화를 지지한다라고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가상자산 토큰에 관해서 활용성을 더 높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공격적인 개방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3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도 까다로운 규정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가상자산 업체들이 홍콩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개방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홍콩의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은 그래도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규제가 불필요하다라고 나서고 있는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제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